오빠랑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 전형으로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한 21학번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22학번에 재학 중인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 면접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이유근입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정치외교학과의 진심이었는데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관련된 활동이 많았어요. 모의고회라든지 아니면 학회라든지 이런 활동이 되게 좋다고 느껴져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학을 하고 나서도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학우들과 하면서 또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부분까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이것이 숙명여대의 장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보잖아요. 제가 봤던 영상 중 하나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계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상이었는데 숙명여대 정외과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그 문장이 깊게 와닿았어요. 사실 대학교에 가면 혼자 생활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동체 의식을 입학한 후에도 굉장히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분들과 달리 막판에 학부랑 학과를 정한 편이에요. 저는 정치 외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사회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정치와 외교라는 학문이 되게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쓰일 수 있는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숙명여대가 저에게 준 이미지가 굉장히 당차고 그리고 멋진 여성이라는 이미지여서 저도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고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숙명여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수능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시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이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직전 날까지 계속해서 사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마치 시험 환경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재고 푸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면접형으로 입학을 했고 숙명여대 면접형을 같은 경우에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 먼저 서류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성적 60%와 면접 40%의 비율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능을 치기 전까지는 정시에 열심히 집중을 하다가 수능이 끝난 뒤부터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는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인 2합 4를 맞추고 논술고사 70, 그리고 교과 30을 보는 전형입니다. 사실 최저를 충족을 해야 논술고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을 꾸준히 준비를 했고 수능을 보고 나서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고사를 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정말 저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분들 수시 전형 분들은 모두 결과가 나오는데 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우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과도 꽤 늦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른 학우들은 좋아하는데 저 혼자만 막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X를 고른 이유는 일단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학년 때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다른 학년에서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구상해 가면서 저학년 때부터 면접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게 있었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 면접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지는 않았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X를 골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 조금 개인적인 사유인데 저렇게 다양한 생기부 활동을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논술 전형을 선택을 하게 됐고 다른 생기부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전형이 조금 더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참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걸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밤마다 핸드폰을 내야 되는데 저는 공기계를 따로 준비를 해서 내고 그다음에 진짜 핸드폰은 베개 밑에 숨긴 다음에 새벽 되기까지 계속하는 그런 일탈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좀 모범생다운 일탈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3학년 때는 그 기숙사 건물 안에 있는 자습실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제한 시간이 새벽 1시까지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감쌤한테 비밀로 하고 몰래 자습실에서 밤을 새본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안 들켰어요. 근데 정말 안 들켜서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밖에서 잠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친구한테 여기 사람 있어. 진짜로 이랬어요. 겨우 탈출했던 작은 일탈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든 이유가 그 공부보다 좀 아이돌이 그 덕질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몬스타엑스라는 거를 가서 이제 맨날 노트북 들고 인간 보는 척하면서 직캠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다 오네요. 저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정신형이어서 끝까지 체력적인 게 아주 중요했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체력이 딸려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간다면 꼭 운동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걷기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입시와 관련 없는 얘기라면 실컷 놀라고 얘기하고 싶긴 한데 입시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과목을 많이 못 배웠고 특히 국제 계열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웠는데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과목을 들었었고 냉전이나 제국주의 등 저희가 국제적인 요소들을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다 그럼 공동교육 과정을 활용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과에서 문과로 전공한 케이스인데 이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주변에 취업이 잘 된다는 말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무조건 이과를 가라 이런 말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서 원하는 활동도 없었고 좀 공부를 할 때도 어려운 게 많아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이랑 흥미를 찾는 시간을 꼭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천한 활동은 좀 독서가 가까운 것 같아요. 자주 손에 가는 책 그 분야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자신의 과를 정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오. 숙명여대에 국한되기보다는 모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인데 모의고사에서 근 5년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형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저만의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 시험을 봤을 때 그걸 못해가지고 다시 재수를 할 때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엔 자기가 면접을 보는 그 학교에 좀 더 특화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숙명여대에서 원하는 인재상,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어떤 걸 가르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고 했었고 생기부 기반 면접이었다 보니까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부를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적은 걸 한 번씩 훑어보면서 조금이라도 질문거리가 있다 싶은 거는 거기에 답안을 다 적으려고 했어요. 마치 모범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걸 외워서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려고 했었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체감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계속 모의 면접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2학번이고 입시를 끝낸 지가 사실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입시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억들도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재학생 모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말들이 진심으로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화이팅! 입시라는 게 사실 되게 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지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쌓을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두들 지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에 억눌리지 말고 모두 즐기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입시가 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끝까지 지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놓아버리면 여태까지 쌓아온 거를 모두 날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수! 숙명여대 네! 대박나자!